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정리협회 회장 윤선현입니다. 오늘 토요일 밤에 평화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늦은 시간이지만 한국정리협회의 열린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신청하시고 좀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VOD를 통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개를 해드려서 향후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한국정리력협회 최유정 이사님이 주시는데 얼마 전에 열린 사이버대학교의 특임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협회에서 회원분들 대상으로 특별하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거고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설명회를 마치고 Q&A 시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유정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이제 밤 시간이다 보니까 참석 의사를 남겨주신 분들은 많이 계셨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정리력협회가 2025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 장학 제도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정리력협회는 되게 정리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사람, 관계,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력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과 기업의 낭비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또 정리된 일과 삶을 통해서 생산성과 마음의 평화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 시간, 사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협회고 이 정리력의 가치다라고 일단 우선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리력협회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한국정리력협회는요, 정리수납 전문가 또 정리수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만을 위한 곳은 아니고 누구나 전문성을 기르고 성장해서 개인의 삶의 원동력을 부여하고 또 정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회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실제로 정리력 전문가 1기, 2기에는 뭐 승무원도 계시고 연구원도 계시고 은행원도 계시고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분들의 교육과 성장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협회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하고 어, 한번 받아주셔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추천 장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 사업 분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교육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정리력 전문가 양성이나 연구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개인의 성장에 굉장히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저를 보고 이제 특임 교수를 임명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런 한국정리력 협회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특임 교수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임 교수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신입생이나 편입생의 수업료를 30%까지 최초 1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추천 장학 제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이버 대학교들이 있지만 최초의 사이버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1996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진행이 되다가 2001년도에 사이버 대학교가 개교했다. 굉장히 역사가 있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4년제 학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사이버 대학교이지만은 이제 졸업을 하실 경우에는 대학원이나 그 이후로까지도 꾸준히 이제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정규 4년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교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신 경우에도 편입을 하셔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등록금 제가 안내 드릴 텐데, 대학 등록금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그리고, 출석하는 거 없이 사이버 대학교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학위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증, 6번에 보시면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실무 중심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그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이 자격 과정을 딸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상담심리사, 뭐 청소년 지도사, 보육교사, 치유 지도사, 뭐 등등등, 또 미용사 종합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험 없이 학사 학위만 받으셔도 미용 학사와 함께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각 학과에서 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자격증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거 외에 우리가 국가 자격증은 어떠한 4년제 학위가 있어야지만 국가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게끔 자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뷰티 건강학과 특임 교수로 임명이 되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장학금을 30% 교육 수업료의 30%의 장학금을 받으실 때는 어떤 학과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다. 그래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30%의 입학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뷰티 건강학과가 아니어도 된다. 내가 원하는 어떤 학과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뭐 상담심리학과, 통합치유학과, 국방상담드론융합학과, 아동가족복지학과, 자연습치유산업학과, 실용영어, 부동산 금융자산, 스마트 AI 경영, 뷰티 건강, 소방 방재 안전학과, 인공지능 융합학과 등이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AI 경영학과 이런 것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과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학사를 가지고 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AI 경영학과는 경영학사, 뭐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는 미용학사 이렇게 학사가 이런 식으로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 생각보다 좀 다양한 학과가 있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30% 수업료는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최초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어떤 수업료는 내가 돈을 다 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교내 장학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 교내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중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교내 장학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 추천 제도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교내 장학금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성적 장학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장학금들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국가 장학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비가 없이 학위 취득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이거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 부분 제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학사 안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교내 장학, 국가 장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장학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교내 재학생과 신편입생한테 주는 장학금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는 신입생, 편입생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수업료의 50%를 주는 것과 30%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천 장학이라고 되어 있죠? 추천 장학이 지금 제가 제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교수 추천 장학으로 여러분들께 장학금을 수업료의 30%를 입학할 때 편입할 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율로 보시면요. 사실은 50%는 다문화 장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요런 조금 교직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장학금이 조금 높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중에선 30%가 되게 높은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장학금은 뭔데요?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국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처음에 신입생, 편입생일 때에는요, 여기 보시면 성적 기준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평점 평균이 2.6 이상, 아니면 뭐 1.6 이상, 이 정도의 이제 정말 이렇게 너무 낮지만 않으면 되는, 네. 100분의 80, 70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그런 성적이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 차상위는 등록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완전 무료로 다니시는 거고요. 1구간에서 3구간은 학기당 300만 원이에요. 1학기에 300만 원 받을 수 있고 2학기에 300만 원 받으니까 연간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4에서 6구간은 220, 440, 7에서 8구간은 180, 3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구간은 원래 예전에는 장학금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자녀다. 그럼 요것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기 보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버튼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요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그 내용들을 넣으시면은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죠.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동의해서 소득 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학자금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초 한 번만 입학하실 때만 30%의 교수 추천 장학을 받으셔가지고 30% 수업료를 감면받으시고 나머지의 수업료를 내신 다음에 국가 장학금으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최초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학기 중에 지금 1학기 입학하셨죠? 그러면은 2학기가 되기 전에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해요. 그러면은 돈 내지 않고 장학금만으로 수업을 들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위 취득하면서 각종 자격증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학과 안내, 여기 들어가시면 학과 안내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만약에 사회복지과를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자격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국가 장학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하신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2급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필수 과목 10과목, 선택 과목 7과목을 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졸업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수 과목을 뭐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것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그 자격증마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들으시면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예시를 봐드리자면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보시게 되면 미용사 종합 면허증은요,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네 가지를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없이, 이게 중요해요. 검정 시험이 없이 그냥 바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4종의 미용사 면허증을 가지시게 되면은 내가 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래서 뭐 미용실이나 피부샵이나 뭐이 메이크업샵이나 뭐 아니면 네일샵 같은 것들을 그냥 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보건교육사 3급 이런 것들은 검정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검정 시험을 보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셔야지 그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이 되면 검정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안내에 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들어가셔서 자격증을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무 중심이기 때문에 학위가 그냥 학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전공이나 편입이 되게 쉬워요. 사이버대학 특성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예 학위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4년제를 이미 졸업했다. 또는 내가 2년제를 졸업했다. 전문대를 졸업했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입학도 신입학도 가능하지만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편입학이 가능하면 좋은 거는요. 졸업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학년 편입을 하실 경우에는 2년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140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학점이 12학점이에요. 그리고 최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27학점이니까 만약에 내가 3학년 편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매 학기마다 27학점을 신청을 하면은 3학기만 해도 졸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입인지 신입인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금 보면 여기 1학기 재입학 말고 신편입생 모집 안내 이런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입학 안내가 있어요. 입학 안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의 전형 찾기가 있습니다. 그 나의 전형 찾기에 들어가시면 나는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전문대학교를 수료했다. 그러면 난 졸업을 했다. 그러면 졸업하시고 클릭하시면 난 여기에 어떤 상황이다. 나 여기 해당하는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은 당신은 3학년 편입할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입학 안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여기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요. 이제 교수 추천 장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수 추천 장학은 수업료, 최초 수업료의 30%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입학금이 없습니다. 입학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처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학금을 내죠. 근데 입학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신청하겠다. 그러면은 학점별 그냥 금액을 곱하시면 돼요. 수업료는 여기 써 있는 대로 1학점 곱하기 7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8학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1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학기에. 그럼 여기에 30%의 제가 교수 추천으로 장학금을 드리면 94만 5천 원만 있으면은 1학기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장학금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다 장학금으로 학교 다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자, 135만 원이 18학점입니다. 한 학기에 18학점만 등록하시면은 졸업이 가능한데, 내가 7에서 8구간만 돼도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한 학기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직접 계산을 좀 해보시고 좀 따져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된다. 내가 4에서 6구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2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졸업을 빨리 하려면은 최대 27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나는 27학점까지 신청을 해도 장학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무료로 받으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빨리 졸업할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를 보고 특임 교수 이제 임명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정리력협회 분들의 어떤 학구열이나 교육열을 좀 보시고 이렇게 특임 교수로 임명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회원 등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원, 정회원, 중회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여기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교수 추천 장학은 정회원이나 특별회원을 더 우선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순번에서는.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수 추천 장학이 저만 교수가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학기별로 많은 분들을 다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장학금이 뭐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장학금이.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제 해서 전달을 드릴 때에는 이제 정회원과 특별회원 분들 위주로 우선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 장학금은 계속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협회랑 좀 같이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좀 교육 받으시면서 요 추천 장학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오늘 설명회 들었는데 나 관심은 있기는 한데 바로 내가 이거 장학금 받으려고 바로 입학 지원서를 써야 되는 거냐?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장학금을 받으시려면은 그 리스트가 넘어가는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저희 학과장님께서 12월 24일 전에는 전달이 돼야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들어온 순번대로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입학 지원서는 1월 5일까지 지금 입학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12월 24일 전에는 전달을 해달라고 하셔서 12월 22일까지 요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신입 편입 여부만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 카톡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상담 전화가 갈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셔도 정확하게 어떤 학과나 뭐 진로나 어떤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렇게 연락을 오면은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가도 또 좀 약간 좀 이번에 못하겠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2일까지 우선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넘겨서 여러분들께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냥 학교 입학처로 그냥 연락을 하시면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추천 장학금을 못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가야 제가 저한테 전달이 되어야 그래야 교수 추천 장학금으로 30% 입학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요게 리스트가 넘어가면 연락이 오니까 요 리스트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입학장학금을 드릴 수 있게 된 만큼 여러분들께서 사실 학위나 이런 것들이 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실 거예요. 게다가 국가장학금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손쉽게 배움을 좀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약간 썰 같은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나라에서 하는 다양한 그 봉사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타임제 같은 것들을 많이 열어요.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좀 약간 고령화 또 이런 시대로 좀 가고 있고, 나라에서 그런 봉사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열어주거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일자리, 뭐 제도 뭐 해가지고 뽑은 경우도 있고, 뭐 아이 돌보미 서비스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보건교육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학사 학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때 봉사료로 책정되는 것들도 그 자격증 여부에 따라서 테이블이 조금씩 다르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쭉 계속 뭔가 일을 해 나가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 내용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심표님 여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 입학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충분히 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 키시고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과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뭐 입학장학금이나 뭐 국가장학금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우선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어디 있냐면 상봉역에 있어요. 상봉역. 네, 상봉역 역 이름 자체가 상봉역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봉역에 캠퍼스가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강의 그 촬영하는 스튜디오랑 그 다음에 특강 같은 것도 해요. 특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특강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가서 무료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직접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요. 특강은.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랑 다 보고 왔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고 그 강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확실히 뭐 아무래도 다르긴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강남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그 석촌호수 아시죠? 잠실 석촌호수 바로 앞에 또 강남 캠퍼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은 저희 또 협회에서 또 강남 캠퍼스나 또 상봉역에 있는 또 캠퍼스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또 환경도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뭐 어떤 학과는 뭐 뭔가요? 뭐 이런 거. 소방방재학과 혹시 아시나요? 소방방재학과 뭔지 아시는 분?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네. 그런 학위입니다. 소방방재학과도 남성분들이 엄청 많이 들으시는, 네. 지금 이제 와서 설명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남편분한테도 이제 권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방방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 학과를 나오게 되면 한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 및 안전 분야. 왜냐면 교수님께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좀 지나면서 안전이나 아니면 보건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이나 아니면 그런 학과들이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뷰티 건강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사 3급을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전에는 보건교육사가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위생이라든지 어떤 개인 시설이나 뭐 그런 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보건교육사 3급도 굉장히 유망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간 자격도 있지만 국가 자격증을 이제 딸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큰 장점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격증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상담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직업 상담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상담 심리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2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과목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뭐 선임 치유 지도사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위와 동시에 자격증 취득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용하셔서 공부와 함께 자격 취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대학 말고 열린 사이버 대학 평생교육원 학점 진행 은행 제도도 장학 제도가 있나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평생교육원 말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는 장학금 저거는 학점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네, 학점은행은 해당하지 않고요. 실제로 신입학, 편입학 그거만 가능합니다. 학점은행 말고 그게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릴게요. 장학제도는 그거 말고 시간제나 그건 학점은행제는 해당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타학교 3학년까지 마친 상태인데 편입학 4학년이 가능한가요? 아, 3학년까지 마치신데 이제 이게 지금 4년제 대학교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기에는 제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0학점이 최대 인정인 것 같아요. 그럼 편입학 4학년은 안 되시더라도 아마 편입학 3학년이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학점까지 인정을 받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학점까지? 3학년 편입학으로인 것 같아요. 전화 뭐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장학금에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 내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27학점씩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졸업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내가 만약에 아까 우리 학사에서 국가장학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27학점 곱하기 7만 5천 원을 하신 다음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구간과 돈을 장학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간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얼마만큼까지 그냥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편의상 무료라고 얘기할게요. 장학금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시고 내가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하시면은 3학년 편입학하시면은 70학점만 이제 하시면 졸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70학점을 이수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전문대학 여기 졸업하셨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학업이 중단되신 분들이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에 많이 오시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어,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잖아요, 모집이. 근데 2학기는 하시기가 어렵대요. 2학기는 모집 인원도 적고요. 그리고 전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2학기에 정말 많이 지원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웬만하면 1학기에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 2학기는 정말 많이
피 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는 인원수도 모집 인원도 적은 데다가 전문대 졸업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2학기보다는 1학기를 많이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경영학 석사일 경우에도 AI 스마트 경영 3학년 편입 되냐? 석박사일지라도 평생교육 채널된 다른 분야로 진입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경영학 석사,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되게 좀 장점일 수 있는데, 그냥 그 전공을 원래 4년제를 했냐, 전문대를 졸업했냐, 중간에 언제 학업을 중단하고 몇 학점까지 본인이 이수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년제 나오셨고, 그리고 나서 다 졸업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3학년 편입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걸로 전공을 따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학위가 나오는 거, 연계된 학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따셨던 학위는 학위인 거고, 이번에 또 다른 학위를 따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입, 3학년 편입하시면 좋은 점은 우리가 졸업을 하려면 교양 몇 과목, 전공 몇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3학년 편입하시면은 전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양 과목은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전공 과목만 하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특임 교수로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거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입학처랑 같이 상담을 하시면은 과에 대한 것도 다 추천을 해주신대요. 저는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내가 이러이런 걸 했고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나 어느 학과 가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경우로 신입생 할 필요 없다. 중간에 편입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우선은 드릴게요. 그리고 어, 석사여도 어쨌든 석사는 상관없이 어쨌든 편입생이 되는 게 맞아요. 스마트 경영 3학년 편입생이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네,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이제 입학처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다 보니,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이 좀 있으시거나 좀 진로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학교랑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도. 그리고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에 만약에 뷰티 건강학과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담당 학과장님과 저희 그 담당 교수님이 계세요. 조선현 교수님께서 직접 또 상담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학과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러면은 입학처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정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전달을 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입학 지원서 자체는요, 본인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추천을 하고 저희 뭐 학교에 뭐 정보를 주시고 하더라도 입학 지원서 자체는 본인이 쓰시는 거라서 그 전까지는 네, 상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좀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회원 특별회원 위주로 먼저 네, 리스트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 저희 협회를 또 보고 해주신 거라서 교수님께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그래도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 하나나 두 개 정도? 그렇게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들어가시면은 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학과 안내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지원 기간 신편입생 그 모집 기간이어가지고요. 여기 모집 안내하고 국가장학 신청 안내 요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교수님께서 또 팁을 하나 주신 게, 국가장학금을 이제 모의로 넣으셔가지고, 이제 다 해봤더니 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은 장학금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막상 따져봤는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근데 나는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학교를 다니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학 취소도 가능하대요. 그 3월 전에는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국가장학금이랑 이 교내 추천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셔야겠죠.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지 나중에 늦게 나와버리면 3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장학금이 안 나오네라는 걸 아시면은 입학 취소가 어려워요. 근데 빨리 넣어서 받는데 금액이 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 그러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해요.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보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혹시 없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원래 한 40분 정도 진행하려고 했던 거라서 요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정리력협회에서 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 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과목들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MOU도 좀 맺고, 같은 좋은 관계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정리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갖춰지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또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셔서 또 자격증도 도움을 받으셔서 쭉 계속 지속되는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화면 띄워놓고 있죠. 네, 이름이랑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신편입 여부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번호 올려놨습니다. 카톡 웬만하면 다 제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밤인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VOD도 올려주신다고 회장님이 하셨으니까 한번 또 돌려보시면서 해주셔도 되고 질문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